오늘은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이 99%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 의혹으로 이화영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반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화영 씨에게는 강력한 수사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씨의 선고 후 단 3일 만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몰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경찰보다 훨씬 많다는 통계입니다.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50명으로 이는 경찰의 73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고 피조사자에 대한 압박이 강해 피조사자의 공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유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에서 주요 인물들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연루된 인물들이 이번 순방에 동행했으며 이는 수사 방해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포착하고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외유를 택한 것이라며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